안녕하세요. 위험한 발상, 위대한 도전, 탑픽 전쟁 진행의 김예솔입니다. 혼란스러운 시장 속에서 살아남는 법, 그래서 더 치열한 오늘의 탑픽 전쟁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치열한 종목 전쟁 속에서 오늘은 누가 살아남을지 방송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부터 정리해 보시죠. 네, 이 계엄 사태 이후로 줄곧 하락했던 우리 국내 증시가 어제 오늘 또 한 번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이 탄핵 정국의 불안정성이 지속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 금융 투자 소득세 폐지와 같은 이 호재성 소식들이 이 개인들의 좀 투자 심리를 완화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양시장이 모두 빨간불로 거래를 마감했는데요. 정확한 마감 지수는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는요 하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2,413포인트로 출발을 한 가운데 이 장 초반에 바로 좀 상승으로 전환을 했고요. 그 상승폭 후반 들어서 더욱더 늘려갔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전일 대비 1%가 뛰어 올랐고 2,440선을 회복하는 모습까지도 보였습니다. 수급 보도록 하시죠. 네, 이 코스피의 지수를 이끌었던 건 역시나 또 한 번 기관 투자자들이었습니다. 오늘 기관 투자자들이 1,700억 원 넘는 매수세 몰렸고요. 조금 아쉬웠던 건 어제 살짝 들어왔던 외국인들의 수급이 또 한 번 빠져나갔습니다. 1,400억 원의 매도 물량, 그리고 오늘은 개인 투자자들도 매도 우위 나타냈던 시장이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 확인해 보시죠. 오늘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에서는요, 어제만큼의 큰 폭은 아니었지만 상승하는 종목들 많이 있었습니다. 삼성전자는 보합권, SK하이닉스도 소폭 상승이 나와줬고요. 오늘 셀트리온도 또 한 번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1%대의 상승률 기록을 해줬고, 이 완성차 기업들은 엇갈렸습니다. 현대차는 소폭 하락, 기아는 0.7%대 강세를 보였고요. 네이버의 상승률이 컸습니다. 이 AI의 모멘텀이 더해지면서 여전히 4%대 급등까지 나왔고요. 그간 좀 조정을 겪던 금융주들이 일부 종목들의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KB금융이 2%대, 신한지주도 1% 가까이 상승 나와줬네요. 코스닥 지수도 만나보시죠. 코스닥은 오늘 장 초반보다 후반으로 갈수록 상승폭 더욱더 늘렸습니다. 전일 대비 2.1%대가 상승했고요. 675포인트로 거래 마감합니다. 수급 보시면요. 오늘 코스닥 지수 상승을 이끌었던 건 그동안 좀 공포의 매도 우위를 나타냈던 개인 투자자들의 이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1,000억 원 넘는 물량을 사들이면서 이 코스닥 지수에 힘을 더했고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은 오늘 매도 우위 나타내는 시장이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 확인해 보시죠. 오늘 알테오젠은요 하락으로 좀 전환을 하면서 어제의 상승불에 대한 차익 매물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3%대 하락을 기록했고 오늘 HLB도 소폭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제에 이어서 이 피부 미용 의료기기 업체들 강합니다. 휴젤도 1%대, 클래시스도 3%대의 강세로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신성 델타테크가 시총 상위 종목까지도 올라왔습니다. 오늘 이 양자 컴퓨터주들의 급등이 있었는데요. 이 구글이 양자 컴퓨터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신성 델타테크가 18%대, 그리고 이 외에 연관된 종목들이 오늘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 오늘 반도체 기업 리노공업도 6%대 강세로 마감을 했네요. 오늘 시장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과연 이렇게 시장의 회복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지, 이어진다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담아야 하는 걸지 탑픽 전쟁 속에서 확인해 보시죠. 네, 수요일 시장 마감하고요. 탑픽 전쟁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요일에 두 분이 함께 해주시네요. 오늘 이 시간은요. 김도형 위원, 허반석 위원 함께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도요. 상승장 보여줬습니다. 지난주와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인데요. 시장이 상승하니까 두 분의 얼굴도 지난주보다는 확실히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가요? 네. 물론 아직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시장은 늘 우리의 예상을 비껴나가기 때문에 자, 오늘도 시간의 특징주 통해서 내일 시장 좀 미리 보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의 상승 상위 종목 바로 보시죠. 네, 시간의 코스피 상승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코스피에서는 동아지질, 세방우선주, 유니드 BT플러스, 계양전기 우선주, 남광토건 올라왔네요. 코스닥도 보시죠. 시간외 코스닥 상승 상위 종목입니다. 솔리드, 플랜티넷, 특수건설, 이원컴포텍, 우원개발 이런 종목들 올라와 있는데 딱 봐도 시간의 상승 종목 중에서는 정치 테마주들이 좀 눈에 많이 띄네요. 아무래도 이제 계엄 사태 이후로 이제 탄핵 정국까지 이제 시장에 좀 많은 것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두 종목 분석해 보도록 할 텐데요. 김도형 위원과 함께 대상홀딩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원님. 네. 이 종목 정치 테마주 맞죠? 네, 정치 테마주 맞죠. 네, 왜 또 시간외에서 이렇게 크게 상승이 나온 걸까요? 요 근래 정치 말씀드려도 되나요? 그럼요, 네. 어찌됐든 이제 한동훈 이제 대표 관련 종목으로 지금 분류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죠. 요 근래에 들어와서 특히 저번 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그리고 어저께까지 어제를 제외하고 대부분 저번 주 시장을 강타했던 건 이제 이재명 대표 그리고 뭐 조국, 한동훈 뭐 이런 쪽에 대한 안철수, 안랩과 써니전자까지 지금 움직임이 좀 많이 나타났는데 이번에 한동훈 대표가 얘기를 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뭐 이게 하야냐 탄핵이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제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것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관련주들의 흐름에 주목도가 높아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이 과정에서 지금 현재의 움직임에 좀 집중을 해야 되는데 대상홀딩스라고 하는 종목은 조금 특이하게 요 근래 외국인들의 매수력이 어저께는 11억 그리고 오늘은 한 2억 정도 규모 12월 6일 저번 주 금요일에는 11억 정도 매수가 나타나면서 이 종목에 대한 약간 트레이딩 관점으로 외국인도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0,000원이라고 하는 선 이상부터 다시 한번 돌파가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시간의 가격도 좀 중요하겠지만 내일 13,500원 갭상승으로 시작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을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중요한 것은 욕심 크게 부리시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이 전국이 어떻게 변화의 포인트를 잡을지 모르니 짧게 대응하시는 것을 권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상홀딩스고요. 크게 갭상승으로 출발하지 않는다면 내일 트레이딩 관점도 가능하나 욕심은 조금 버리자라고 얘기를 해주셨네요. 정치 테마주 한 종목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반석 위원과 함께 코스닥에서 특수건설 하나 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도 이름만 딱 봐도 건설주인 것 같은데 건설주 중에서도 막 크게 오르는 종목들은 좀 나뉘어요. 네. 근데 이 종목은 어떤가요, 특수건설? 일단은 건설 쪽에서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봄이 온다. 우크라이나의 재건에 대한 바람이 분다. 폴란드 총리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의 봄이 올 겨울부터 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재건주들의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SG가 그랬고요. 그리고 SY 스틸텍이 그랬고요. 특수건설 등 하나하나 반등에 대한 모습들이 돌아가면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러분들께서도 너무 추격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여전히 시장은 불확실성에 놓여져 있는 상황이고요. 추가적으로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탄핵안을 제출한다, 탄핵 표결을 한다, 정치 불확실성에 놓여져 있는 상황 속에서 순환매가 여전히 빨리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특수건설 같은 경우에도 차트 한번 보시면요. 시간의 상한가로 잠겼습니다. 6,840원이 시간의 상한가로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직전 고점에서도 윗꼬리와 되돌림 자리가 6,840원, 7,000원을 돌파하면 그곳에서 저항이 나오는 모습들이 나타났으니까요. 내일 갭을 띄우거나 내일 추가 상승으로 출발을 한다 하더라도 보유자 영역임을 좀 감안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다른 종목들에 대해서 같이 동반 반등이 나온다면 우크라이나 재건, 남북 경협과 관련된 종목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관심을 갖되 차트상 저위험 구간, 아직 오르지 않은 구간에서
바닥 구간, 다중바닥 형태로 나타나는 종목들에 대한 특징들을 여러분들 잘 살피셔서 아직 오르지 않은 테마와 종목들을 공략하는 것도 빠른 순환매 장세에서 나쁘지 않다. 특수건설은 보유자 영역으로 대응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특수건설 시간에서 올라온 코스닥 종목이었고요. 뭐 남북 경협, 우크라이나 재건, 그리고 정치까지 여러 가지 테마에 좀 맞물려 있는 종목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단기적으로 대응할 때는 이런 테마 종목으로 빠르게 대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셨네요. 오늘 시간 외에서는요, 대상홀딩스, 특수건설 함께 살펴봤고요. 이제는 상승장에 우리가 담아야 하는 종목은 무엇일지 종목을 좀 확인을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탑픽 전쟁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탑픽 전쟁의 전쟁을 펼치기 전에요. 지난주 결과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주 수요일은 이제 계엄 사태의 이 직격탄을 받았던 첫날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이 조정 장세 속에 많은 종목들이 손절가를 이탈하기도 했는데요. 그 점을 좀 감안을 해보면서 지난주 결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결과입니다. 역시나 좀 폭풍 같던 한 주 탈락 종목이 많이 보이네요. 그래도 지난주 탑픽 전쟁의 승자는 김도형 위원이고요. 2라운드 시총이 큰 기업들이 잘 버텨줬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산일전기 견조하게 잘 버텨줬고요. 지난주 승자는 김도형 위원입니다. 와, 위원님. 쳐야 되는 건가요? 조정장에도 강하시군요. 자, 오늘도 승자와의 시간 당연히 준비가 돼 있는데 방송 끝나고 무료 공개 방송을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양방향으로 소통이 가능해지잖아요. 네. 많은 분들이 또 기대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떤 주제로 오늘 얘기를 해주실 건가요? 이제 12월 중순이 거의 다가왔죠. 그리고 이제 내일이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기도 하고 2024년에 선물옵션 동시 4만여의 날을 마무리한 이후 이제 우리는 2025년을 준비를 해야 된다. 멀리 가지 않겠습니다. 2025년 상반기, 특히 그 안에서 1분기 쪽에 우리의 성장 포인트를 어디를 두고 대응할 것인가. 내년에 대한 대장 섹터 공략에 대한 포인트 준비를 했고요. 잠시 후 무료 공개 방송에서도 추가적인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년을 준비해야 하는 때죠. 내년에 대장 섹터를 공략할 수 있는 포인트 준비했다고 하니까요. 방송 직후에 김도형 위원의 무료 공개 방송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본격적인 종목 전쟁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라운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시가총액 5천억 원 미만의 중소형주 가벼운 종목으로 시장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종목부터 보겠는데요. 김도형 위원의 1라운드 종목 SOS랩 보고 가겠습니다. 자율주행 라이다 기업인데 이 종목을 지금 다시 리뷰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다시 한번 좀 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특히 이제 앨런 머스크가 이번에 한 발언 중에서는 환경 문제에 대한 것보다는 우선 AI와 자율주행 로봇, 우주항공 쪽에 대한 얘기를 더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 테슬라의 지금 주된 동력원이 자율주행과 로봇 그리고 우주항공으로 쏠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를 통한 성장에 대한 동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곧 그 속속들이 라이다 제품에 대한 비교와 성장에 대한 포인트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SOS랩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11월 27일 날 안내드린 자리에서 상승에 대한 동력을 보여주면서 거의 10,000원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후에 정확하게 12월 4일 날 저번 주 수요일이었죠. 그때부터 시장의 하락으로 인해서 안내 드렸던 가격 언저리까지 다시 한번 내려와 있는 그런 구간. 중요한 건 지금 현재가 20선에 대한 지지를 다시 한번 받으면서 머리를 들고 있는 것은 우리가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이 10,000원 선까지는 충분히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으로 수익을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좋은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지금 현재 상장된 지 5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한 열흘 정도에 대한 6개월 보호해수 물량 그 출회에 대한 부분이 있지만
지금 현재까지 나온 물량들은 대부분 다 소화를 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트레이딩 관점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여전히 10,000원선에 대한 진행 가능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SOS랩 지금 시점에서 다시 보면 좋을 종목이다라고 다시 한번 소개를 주셨고요. 자, 오늘의 1라운드 종목 공개를 해볼 텐데요. 사실 지난주 승리는 했지만 아쉬우셨죠? 네. 종목은 굉장히 좋았는데 시장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만회하기 위해서 네. 1라운드 종목 제대로 공략해 보도록 하죠. 어떤 종목인가요? 복수 한번 하시죠. 네. 종목명 이엔셀. 다시 재공략이군요. 네. 시장에 두들겨 맞을 때 같이 두들겨 맞았어요. 그러고 나서 오늘 상승에 대한 동력을 다시 한번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점. 특히 이제 3개월 보호예수 물량도 풀렸고 오늘 또 좋은 얘기가 또 하나 나온 것이 있죠. 희귀 난치 질환 CMT1A라고 하는 것에 새 치료 가능성에 제기가 되고 있는데 병역요법과 인슐린 관련해서 최초로 지금 발견을 통한 모멘텀이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다시 한번 상승에 대한 동력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자리이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고요. 동사가 진행하는 것은 지금 CMO 사업 그리고 그 신약 개발 이 두 가지를 같이 진행하고 있는데 CMO 쪽에서 계속해서 매출이 발생하면서 이제 캐시카우 역할을 잘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를 통해서 신약 개발까지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 중요한 것은 그 줄기세포 치료제 관련한 임상의 안정성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지금 현재 자리는 굉장히 저가 매력도가 높아지는 그런 구간이지 않을까. 자,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구간에서부터 다시 한번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이전에 추천드렸을 때가 저번 주 그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일 목요일 날 당일은 좋았는데 이제 금요일과 월요일의 폭락으로 인해서 이제 손절가를 이탈을 했습니다. 현재 가격이 그 12월 4일 날 공략했을 때의 가격과 거의 비슷한 구간인데 오히려 한번 물량을 소화했다 올라온 것은 더욱 매력적인 가격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위에 있는 60선 돌파를 기대하면서 2만 원이라고 하는 목표 가격을 좀 잡아드리도록 하고요. 손절 라인은 저번이랑 비슷하게 12,800원 다시 한번 잡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가 굉장히 아쉬우셨나 봐요. 1라운드 이 상승하지 못했던 상승 시장의 영향을 좀 많이 받으면서 마음처럼 움직여주지 않았던 이엔셀 다시 한번 이번 주 1라운드로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허반석 위원의 1라운드 전략 세워보도록 할게요. 자, 위원님, 지난주는 이제 어쩔 수 없는 시장이었지만요. 그래도 좋은 종목들 많았잖아요. 그렇습니다. 한 주는 어떠셨어요, 위원님은? 변동성에 놓여있는 시장이 안타깝기도 했지만 월요일 방송이나 지난 목요일 방송에서도 변동성 속에서 우리가 최저점에서는 매도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최저점에서 매도하느니 차라리 기술적 반등을 활용해서 매도하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집중해서 보실 부분들은 국민연금의 연말까지 주식 비중을 좀 늘려야 되는 부분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기금의 수급과 외국인들의 수급에 연속되는 종목들이 있다면 그 종목에 조금 더 집중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한 주 힘들었지만 우리에게 또 많은 교훈을 줬던 한 주기도 했어요. 매도하지 말고 이렇게 좀 인내를 갖고 가자라는 교훈을 주기도 했는데 일단 저희 지난주 종목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지난주에 HVM으로 공략을 했었습니다. 지난주에 아쉽게 탈락이 됐는데 이 종목은 어땠나요, 위원님? HVM은 제가 말씀드릴 때에도 우주항공 위성, 일론 머스크 관련주들에 있어서는 그래도 우리가 포트폴리오 한 켠에 넣어놓을 필요가 있더라. 1월 달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그리고 취임 이후에 일론 머스크와 스페이스X에 관련된 이야기, 특히 올해 사실 스페이스X 7차 발사가 12월 달에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날짜와 시기가 공개되지 않았을 뿐 혹여나 12월 달에 스페이스X 7차 발사에 대한 일정이 확정된다면 우주항공과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반등 흐름들 나타날 수 있다. 그런데 차트 흐름 보시면 마찬가지로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중심 추세선의 저점에서는 반등 흐름들이 잘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도 지지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시장의 변동성 때문에 조금 출렁이기는 했지만 이렇게 놓고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더라. 그리고 특히
공장 추가 완공에 대한 이야기 지난 방송 보시면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저는 목표가 27,500원 그대로 유지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 허반석 위원의 1라운드 종목이 HVM이었고요. 다시 한번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점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의 1라운드 종목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어떤 종목이에요? 네, 승리를 좀 챙겨야 될 것 같아서 네. 1승 가지고 왔습니다. 1승. 사실 이 얘기를 안 하고 싶었는데 하면 아재라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어서 빨리 1승에 대한 기업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빨리 해주시죠. 네, 트럼프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트럼프 당선 이후에 환경에 대한 이야기, 조선에 대한 이야기 그런 것들이 있었으니까요. IMO 환경 규제가 강화되기 때문에 선박 환경 장비, 친환경 트렌드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분뇨 처리기 분야에서는 국내 시장 점유율 90% 이상, 글로벌 시장에서는 26%의 시장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는 업계 탑티어다. 그리고 스크러버라고 한다면 배기가스에서 제거된 화학물질을 바다에다 버릴 수 있는 배기가스 청소 시스템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는데요. 스크러버 관련된 매출 확대 포인트, 그리고 스크러버를 장착하는 배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조선 업황이 좋아진다? 그러면 스크러버와 분뇨 처리기 시스템의 1승까지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차트 흐름 보시죠. 추세 저점에서의 하방 지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고요. 트럼프 당선과 함께 강한 반등 흐름들 나타났다가 다시 한번 추세선 저점에서 반등 흐름들 주고 있기 때문에 다시 이러한 되돌림 자리까지는 우리가 목표가를 설정해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1승 목표가 4,300원, 손절가 3,300원입니다. 네, 오늘 1라운드 두 종목 모두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허반석 위원은 좀 전에 소개를 해주셨던 1승, 과연 이번 주 승리를 가져다 줄 종목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오늘 김도형 위원은 이엔셀입니다. 지난주 1라운드 종목인데 시장의 영향으로 아쉬웠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재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엔셀과 1승 두 종목 정리하고 다시 돌아오시죠. 네, 1라운드는 중소형주의 대결이었고요. 2라운드는 묵직한 종목으로 대결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1조 원 이상 되는 종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김도형 위원의 지난 종목부터 봐야겠는데요. HD 현대 일렉트릭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력업체인데 굉장히 또 무거운 종목이기도 해요. 네. 이 종목은 어떤가요, 위원님? HD 현대 일렉트릭이 오늘 어떻게 보면은 시장의 대장 섹터가 HD 현대 그룹주였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전력기기 쪽에 대한 수출 데이터 오늘 12월 1일부터 10일까지 영업일은 7일이 있었고요. 그 7일 동안의 수출 데이터를 살펴보니 전년 대비 그리고 전월 대비해서 성장에 대한 포인트가 더욱더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분석을 좀 할 수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HD 현대 그룹 안에서는 HD 현대 일렉트릭이 그렇게 조금 아주 강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9월 25일 날 추천드렸던 자리에서부터 지금 고점 그리고 다시 한번 35만 원, 36만 원 안착에 대한 흐름. 특히 중요한 것은 정치적 리스크에 대한 것이 터져 나오는 이 구간에서도 굉장히 굳건한 자리를 지켰다라고 하는 점을 감안한다면 지금 현재부터 내년에 있을 추가적인 성장에 대한 모멘텀 이렇게 표현을 드릴게요. 트럼프 관세에 대한 영향이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이냐라고 한다면 이쪽 전력기기 쪽에 대한 쇼티지 현상은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미국 자체적인 그 리드 타임, 한마디로 물건이 생산에 들어가서 그 받을 수 있는 그 기간적인 경쟁력이 국내 기업들이 한 2년 정도라고 한다면 해외 다른 기업들은 한 3년에서 3.5년 정도에 대한 리드타임이 형성되고 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국내 기업들의 초고압 변압기 시장에 대한 확대가 더욱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포인트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부터 다시 한번 40만 원 돌파 시도 기대감을 높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HD 현대 일렉트릭이네요. 지금 좀 중요한 종목일 것 같아요. 또 그간 이제 전력 섹터, 전력 업체들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혹시 오늘 준비해주신 종목도 좀 연관된 종목일까요? 네, 연관이 되어 있고요. 네. 네. 저번 주에 공략했던 종목을
시장 때문에 더 가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다시 한번 공략하겠습니다. 종목명 산일전기. 산일전기. 네. 저번에 안내를 드렸던 종목이고 저번 주 종목인데 시장 대비해서 흐름은 그래도 굉장히 뛰어난 흐름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낙폭에 대한 것도 굉장히 단단하게 잘 버텼는데 오늘 상승에 대한 여력도 상당히 나이스하게 나타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특히 이제 특수 변압기 시장에 대한 성장 동력이 지금 현재 산일전기가 HD 현대 일렉트릭 또는 효성중공업 또는 LS 일렉트릭과는 조금 다르게 약간 더 탄력이 좀 강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점. 이것은 OPM 영업 마진율에 대한 차이가 조금 나타나면서 초고압 변압기냐 특수 변압기냐에 대한 차이는 조금 볼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저는 산일전기가 지금 현재 관련된 기업들 안에서 마진율이 굉장히 큰 폭으로 개선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보니까 향후 이제 그 수주 물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마진율은 좀 낮아질 수는 있겠지만 그것에 따른 이익 성장률은 상당히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포인트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건 내년에 이 공장이 풀가동이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1공장 전체 캐파가 3천억 원 규모이고 2공장 캐파가 3천억, 그래서 합쳐서 6천억 캐파가 진행이 되는데 내년 추가적으로 2공장 옆에 있는 부지까지 공장 자동화에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동사가 진행하고 있는 전체 캐파는 1조 원 규모까지 늘어난다라고 볼 수 있죠. 지금 현재 트럼프 관세,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관세에 대한 것도 이제 그 추방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지금 가격 상승과 쇼티지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산일전기 그리고 전력기기 쪽에 대한 다시 한번 고점에 대한 돌파를 기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산일전기는 제가 여기 탑픽 전쟁에서 9월 초에 추천드리면서 수익을 잘 올려드린 종목이고요. 함께 하신 분들은 10월 말에 공략하시면서 수익을 다시 잘 올렸는데 지금 현재 구간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하시면서 저점에 대한 공략 그리고 박스권 상단에 대한 돌파를 기대할 수 있는 딱 저로의 타이밍이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목표 가격은 저번이랑 똑같이 잡도록 할게요. 7만 원인데 7만 원이라고 하는 가격을 강하게 돌파하면 신고가에 대한 것을 우리는 좀 더 즐기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5만 1,000원 잡고 60선 대응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2라운드도요. 김도영 의원은 지난주에 아쉬웠던 종목을 다시 한번 가져왔습니다. 산일전기고요. 지난주에도 견조하게 버텨줬는데 시장이 좀 정상화가 된다면 얼마나 크게 뛰어오를지도 좀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허반석 의원의 종목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VT부터 볼까요, 의원님? 화장품 기업이고 어제 급등을 했던데 어떤 이유에서 급등을 했었죠? VT는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실적에 대한 펀더멘털이 있고 화장품이 관세 영향에 있어서 오히려 반사수혜에 대한 모습들이 있더라라고 하면서 바닥에서부터 강하게 튀어올랐고 추가적으로 시세가 붙고 여기다가 외국인들의 수급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영향들 때문에 오르는 종목들이 더 많이 올라가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 VT에서 이제 의료계 쪽으로 시술을 받을 수 있는 제품까지도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탈모 완화에 대한 리들샷까지도 포트폴리오를 좀 다양화하는 모습들 속에서 반응이 나타나고 있더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 흐름 잠깐 보시죠. 중심 추세선으로 차트상 저위험 구간이 왔을 때는 우리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을 해볼 만한 기업의 펀더멘털은 여전히 동일한데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이곳에서 우리가 매수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후에 되돌림 자리를 지나서 차트상 우리가 수익 실현을 해야 되는 라인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일부 비중을 줄이고 수익 실현을 했고 남은 비중을 갖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종가 기준으로 4만 1,000원에 대한 지지가 나타나게 된다면 오히려 외국인들이 지금 잘 사고 있다. 그럼 추가적인 반등에 대한 가능성도 열려 있다. 종가 기준 4만 1,000원 지지시 수익률 극대화를 위해서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VT 살펴봤고요. 어제 급등했던 종목이었습니다. 한 종목 더 볼 텐데요. 묵직한데 참 강한 종목입니다. HD 현대 마린 솔루션인데요.
많은 분들이 저만 그런 걸지도 모르겠지만 이 종목 기회가 언제 올까라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네. 기회 언제 올까요, 의원님? 지금 자리에서 이번 급락에서도 121선에 대한 지지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기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난주도 시장의 영향이 아니었다면 오히려 추가적인 반등에 대한 기대감들로 살펴보셔도 좋겠습니다. 차트 흐름 보시죠. 이렇게 하락 트렌드가 나온다. 그럼 하락 트렌드가 나오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굳이 우리가 적극적인 매매보다는 하락 트렌드에서는 기술적 반등 정도로 살펴보시면 좋겠다. 그런데 이런 하락 트렌드가 끝나는 지점에서는 어떤 흐름들이 나오느냐? 다중바닥의 형태가 차트에 드러날 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다중바닥 형태 이후에 반등 흐름들이 나오고 반등에 있어서의 추세선을 그려본다면 이렇게 추세가 한 차례 확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추세선에서는요. 이렇게 반등해서 다시 지지 흐름들이 나타나는 이 구간, 추세선과 121선에 대한 지지 흐름들이 나타났고 마찬가지로 수급을 볼 때에도 외국인들의 매수가 더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영향이 아니었다면 바로 올라갈 수 있었을 텐데 시장의 영향 때문에 조금 내려왔다가 121선 지지하는 기간 동안에 외국인들은 계속 매수하고 있더라. 그러면 다시 HD 현대 마린솔루션은요. 목표가 16만 원까지는 그대로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HD 현대 마린솔루션 다시 한번 점검을 해주셨어요. VT와 HD 현대 마린솔루션까지 다시 한번 짚어주시면서 이 종목들 봐도 괜찮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오늘 준비해 주신 2라운드 종목 뭘까요? HD 현대 마린솔루션입니다. 네. 진짜 기회였군요. 그렇습니다. 네. 121선에서의 지지가 나올 때 지난주 방송을 보시고서 손절가 이탈이네. 그런데 121선에서의 지지가 나오고 반등이 나올 때는 시장의 영향, 기업의 펀더멘털이 훼손된 게 아니라 시장의 영향에 의해서 매도가 나왔고 121선에서의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을 기회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특히 수급적인 영향들을 본다면 외국인들의 매수가 연이어서 이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시장에서 주도해서 사고 있는 종목들이 무언가 생각해 보실 때에 HD 현대 마린솔루션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평행한 선을 그어서 위로 올려봤을 때는 이렇게 패턴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위로 올라갔다가 쉬어가고 조정 이후에 다시 반등에 대한 모습들을 확인해 볼 수 있으니까요. 목표가는 16만 원, 손절가 12만 원 그대로 유지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HD 현대 마린솔루션 오늘 2라운드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첫 질문으로 HD 현대 마린솔루션 기회 언제 올까요? 라고 했는데 내일 시장이 바로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목표가 16만 원까지 잡아주셨습니다. 자, 오늘 2라운드 두 종목 모두 나왔는데요. 오늘은 산일전기와 HD 현대 마린솔루션의 대결입니다. 정말 묵직하지만 강한 두 종목이 만났습니다. 한 주간의 대결, 다음 주까지 어떤 종목이 더 크게 상승할지 정리해보고 돌아오시죠. 네, 이번에는 3라운드 전쟁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라운드는 중소형주, 2라운드는 대형주였는데요. 이번 3라운드는요. 시가총액 규모에 상관이 없고요. 두 분이 한 주간 가장 많이 상승할 종목으로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도형 위원의 지난 종목부터 봐야겠는데 앞서 전력 설비주들 2라운드에서 많이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네. 가온전선, 이 종목은 어떤가 싶어요. 가온전선이 이제 LS전선이 최대 주주로 있는 그런 기업이기도 하죠. LS전선이 이번에 또 독일 시장에서 해상풍력 관련된 9천억 규모의 수주 모멘텀이 발생이 됐는데 오늘은 가온전선 쪽으로는 좀 들어간 것이 아니고 이제 그 LS 관련 자회사들, 마린솔루션이라든지 에코플랜트라든지 에코에너지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상승력이 상당히 잘 나타났다. 그 북미 그리고 유럽의 이 인프라 시장, 전선 인프라 시장에 대한 확대 구간에서 지금 국내의 탑픽으로 뽑힐 수 있는 그 전선 기업은 바로 LS전선이다라고 감안한다면 상장되어 있는 최고의 LS전선 관련주로는 가온전선이 탑픽이지 않을까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동사는 9월 25일 날 추천드리기도 했지만 계속해서 AS와 재진입에 대한 타이밍을 잡아드리면서 이제 5만 원과 5만 5천 원으로
목표 가격을 상향시켜드린 그런 종목인데 이번 정치적 리스크,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5만 원 돌파 구간에서 다시 한번 조정을 좀 더 받은 상황이죠. 지금 현재 20선에 대한 지지를 굉장히 잘 받고 재반등에 대한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은 이번엔 이렇게 표현을 드릴게요. 5만 원 안착 이후부터가 우리는 다시 한번 달릴 수 있는 초입 구간을 형성하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온전선 9월 달에 저희 방송에서 공략하고 또 좋은 상승률 보여줬던 종목인데요. 다시 한번 좀 눈을 돌릴 때가 온 것 같습니다. 한 종목 더 점검을 해볼게요. 파마 리서치입니다. 이 종목에 대한 점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 방송에서는 11월 6일에 공략했던 종목이거든요. 네. 지금 구간에서도 분석을 좀 부탁드려볼게요. 파마 리서치 하고 싶은 얘기가 정말 많은 그런 기업인데 파마 리서치의 그 리쥬란 그리고 리쥬란에 대한 성분 자체가 뭐 연어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얼마 전까지 진짜 불과 1년 전만 해도 모든 그 피부, 스킨 관련된 것은 뭐 콜라겐, 뭐 이런 쪽에 대한 그 제품명이 붙어서 판매가 됐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제일 잘 나가고 있는 것은 바로 PDRN, 연어 관련된 그 성분을 진행을 하는 제품이 제일 잘 팔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VT가 슈팅이 나오면서 신고가, 차상 최고가를 돌파하고 있는 것도 VT의 리들샷이 PDRN 관련된 제품으로 지금 마케팅에 대한 홍보가 굉장히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십니다. 자, 파마 리서치도 오늘 다시 한번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을 했다라고 하는 점. 리쥬란과 리쥬란 힐러 이 두 개에 대한 제품이 지금 일본과 아시아, 유럽을 넘어서 미국 시장에 대한 진출은 CVC 관련된 그 사모펀드로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제 중국 시장에 대한 그 부양 정책을 통해서 중국 시장 진출까지 교두보가 열린다라고 한다면 매력도를 더욱더 키워야 되는 오히려 이 화장품 섹터 안에서의 전체 시장 분위기가 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포인트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아직은 조금 고가에 대한 제품인 리쥬 리프라고 하는 그 홈 디바이스 케어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 그 성장의 상승, 매출에 대한 상승이 아주 폭발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굉장히 입소문과 홈쇼핑에서의 완판 행렬이 이어지는 것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이번 자리,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면 이번 자리 24만 원이라고 이 가격을 이번에 돌파가 이제 처음 나왔거든요. 신고가 돌파해서 계단식 상승에 대한 초입 구간을 더욱더 한 번 더 확인시켜주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제가 계속해서 11월 달부터 지금 현재 아니면 이전부터 말씀드렸던 가격대인 27만 원까지는 조금 더 안정적인 흐름으로 기대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파마 리서치 얘기 다시 한번 해주셨네요. 가온전선과 파마 리서치 저희 방송에서 공략했던 종목들이고 추가 점검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이제 3라운드 종목을 공개를 해야 될 텐데요. 내일 시장 시초가에 접근할 만한 종목 어떤 종목으로 과연 가져와 주셨을까요? 오늘 이제 홈 디바이스 케어를 얘기를 했으면 네. 나는 그래도 피부과 가서 받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클래시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그 클래시스의 성장과 리스크 어떻게 보면은 두 가지에 대한 내용이 다 복합적으로 지금 나타난 그런 종목이지 않을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건 것 같아요. 이 클래시스라고 하는 회사가 이번에 자사주를 500억 정도 규모로 자사주 취득을 하겠다라고 공시를 했고 250억은 어저께부터 나머지 250억은 이번 달 30일부터 자금이 집행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클래시스 규모에서 500억이다 라고 하면 작게 보일 수 있지만 절대 작은 규모가 아니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동사에 대한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 지금 현재 브라질과 그 태국, 동남아시아 이쪽에 지금 막 계속 쏠려 있었던 시점에서 지금 이제는 미국 시장으로 대한 진출 교두보가 열려 있는 그런 타이밍이죠. 따라서 미국 시장에 대한 매출에 대한 성장 포인트는 2025년부터 나타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됐고 새 제품이 있어요. 볼유머라고 하는 이 새 제품이 있는데 이 제품의 목표, 그러니까 기업 이 클래시스의 매출 목표라고 있는 그 매출 목표가 있을 텐데 그 목표가 계속해서
그 성장에 대한 상향을 통해서 기업에 대한 성장이 지금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했던 이루다 합병에 대한 리스크와 그 많은 물량에 대한 소화는 지금 거의 다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죠. 자,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동사가 제일 중요한 구간인 4만 원이라고 하는 가격에 지지를 받았는데 이 4만 원이라고 하는 가격대 자체가 이전에 있었던 레벨업이 나타나는 그 구간에서의 완전 초입 구간이었고요. 중간에 8월 달에 그 조정을 받았을 때 다시 한번 저점 구간이었고요. 이번 조정과 그리고 그 500억 자사주 그 매입에 대한 포지션이 같이 나온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부터 해서 이전에 있었던 고점과 지금 현재가 그리고 주요 매물대까지 정리를 한번 해보면 정말로 편안하게 5만 원까지는 충분한 매수에 대한 극대화를 시켜줄 수 있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서에 대한 수급 유입도 상당히 유의미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1차적인 목표가 49,500원 잡아드리고요. 제일 중요한 손절 라인은 4만 원 미만에 있는 38,500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라운드에서 굉장히 시총이 의외로 묵직한 종목이 나왔어요. 클래시스였고요. 그만큼 자신 있다라는 얘기로도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5만 원 조금 안 되게 49,500원까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허반석 위원의 전략도 세워보시죠. 일단 종목 점검해 보겠습니다. 레몽레인에서 사명을 변경한 아티스트 스튜디오, 지난주 3라운드 종목이었는데요. 어제 상한가 도달을 했죠. 그렇습니다. 시장만 아니었더라면 이제 한 방에 승리까지 가져갈 수 있었던 종목인데 좀 아쉽네요. 자, 아티스트 스튜디오가 시장의 급락 영향도 있지만 이제 선행 매매 그리고 뭐 조사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 하한가도 갔었던 종목입니다. 대부분 다들 마음 졸여 하셨고 어려우셨을 때 저와 함께 하신 분들은 오히려 121선에서의 지지 그리고 이탈 시에 오히려 추가 매수에 대한 기회를 안내드렸고 여러분들께서도 이게 지금 뉴스 때문인지 시장 때문인지 그리고 회사에서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오히려 급락이 나왔을 때 최저점에서 매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결정을 하시기 전에 어차피 하한가에 들어가고 어차피 내려와 있을 때 회사에 전화 하나 해서 이 부분 어떻게 되는 거냐 설명을 듣고 싶다. 이런 정도의 여유는 갖고서 대응하시는 게 좋겠고 시장의 하락 영향이 동반되었으나 사실 오징어 게임 시즌2가 이제 12월 26일 날 개봉 이제 공개가 되죠. 그런 영향들을 앞두고서 매집을 위한 의도적인 악의적인 기사는 아니었는가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포털에다가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여기에 대한 회사의 대응이 또 자세하게 기사화돼 있으니까요. 그 부분 챙겨보시면 좋겠고요. 기술적으로 대응을 해본다면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중심 추세선을 그어본다면 이 구간에 도달했을 때는 우리는 매수에 대한 부분들을 보았고요. 다시 한번 추세선을 회복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매수했던 가격 17,000원 초입까지 얼마 남지 않은 구간인데요. 추가 매수 여력이 되신다, 현금 비중이 있다라고 한다면 12월 26일까지 넷플릭스에서 공개되는 오징어 게임 시즌2에 대한 기대감으로 여러분들 단가를 낮추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 그리고 저는 목표가 2만 원에 대한 유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티스트 스튜디오 어제 상한가가 나왔던 종목이었습니다. 허반석 위원의 종목이었고요. 자, 한 종목 더 볼게요. 이스트 소프트 보고 가겠습니다. 이 종목도 이제 AI 모멘텀이 있는 종목인데 AI가 요즘 진짜 말 그대로 핫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종목은 어떤가요? 이스트 소프트는 이제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 기술적 분석을 여러분들 꼭 체득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시면요. 하락 트렌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라는 부분으로 제가 처음으로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저항이 나오는 구간에서는 하락 트렌드가 이어지고 있고 다시 하락 트렌드가 끝나는 구간에서의 특징점들이라고 한다면 다중 바닥이 형성되고 있더라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반등에 대한 모습들이 나타날 때에는 이렇게 바닥에서부터 새로운 상승 추세선이 나오는데 상승 추세선의 저점 구간에서 말씀을 드린 이후에 바로 다음 날부터 상한가와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이 상승의 끝자락은 어디일까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 더 올라갈 수 있겠지만요. 개인적으로 저는 3만 원 위에서는 분할 익절에 대한 의견을 드리고 또 새로운 이러한 차트상 저위험 구간과
다중바닥, 상승 트렌드가 나오는 종목에서 여러분들 새로운 수익을 출발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 목표가 3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스트소프트 요즘 뜨거운 AI가 접목된 기업이 있죠. 3만 원까지 잡아주셨네요. 자, 그렇다면 3라운드 오늘의 종목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으로 준비를 해주셨을까요? 네, 폴라리스 오피스입니다. 글로벌 오피스 솔루션 소프트웨어 플랫폼 기업이죠. 그리고 글로벌 무료 가입자가 1억 3천만 명이 넘는 기업이기 때문에 광고 수익에다 더해서 거기다가 자회사 폴라리스 세원, 폴라리스 우노 등에서의 외형 성장 기대감들이 있고요. 그리고 더욱이 자회사에 대한 3자 배정 유상증자를 진행했는데 테슬라에 대한 부품 공급에 대한 이슈까지도 관련 관계사들의 주가 상승으로 연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차트상 기술적인 바닥과 상승 추세선에 대한 이야기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락 트렌드가 나오고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저항에 대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다중바닥이 이제 나와야 하락 트렌드가 끝나는 건데 4,900원 언저리에서 다중바닥에 대한 모습들이 한 차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상승 추세선을 한번 그려볼 건데요. 바닥에서부터 상승 추세선을 그려본다면 이렇게 상승 추세선 지지의 흐름들이 지금도 나타나고 있구나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트소프트, 루닛, 마음 AI 등등의 차트가 같이 녹아있는 모습들이 다시 폴라리스 오피스에서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소프트웨어 매출뿐만 아니라 자회사에서의 외형 확대 포인트까지 나타나고 있더라라는 부분입니다. 목표가는 6,500원, 손절가는 5,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3라운드 허반석 위원의 종목은요. 역시나 좀 AI 쪽으로 공략을 해보는 것 같습니다. 폴라리스 오피스고요. 목표가 6,500원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여러분이 많이 기다리셨던 3라운드 종목도 모두 공개됐습니다. 오늘 허반석 위원은 방금 얘기해줬던 폴라리스 오피스로 공략을 하고요. 김도형 위원은 피부 미용 의료기기 업체입니다. 클래시스로 공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이 종목들에 대한 결과가 나옵니다. 한 주간 더 많이 상승할 종목 예상을 해보면서 두 종목 정리하고 돌아오시죠. 네, 오늘 시장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고요. 내일 시장에서 바라볼 종목들을 선정을 했다라면 이제는 내일 시장을 좀 미리 보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도형 위원이 내일 시장 비상 키워드를 남겨줬는데요. PBR 0.83배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어떤 얘기예요? PBR 0.83배가 2008년을 제외하고는 그 전후에 계속해서 저점을 형성했던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그 전전일이죠. 전전일에 국내 시장이 PBR 0.83배를 찍은 이후부터 반등이 시작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표현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수급 포인트에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 내일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 날입니다. 따라서 내일의 외국인 포지션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외국인들의 선물 포지션이 대량 매도에 대한 포지션이 나오지 않고 풋옵션 쪽에 대한 대량 매수가 나타나지 않으면 시장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반등에 대한 시그널을 보여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번 주 14일이죠. 주말 동안에는 다시 한번 표결에 대한 그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대한 시장을 외국인들이 조금 더 공격적인 스탠스로 대응하지 않을까라고 다시 한번 좀 그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상 키워드 살펴봤고 허반석 위원의 얘기도 들어보겠습니다. 내일장 비상 키워드로 연기금, 외국인의 수급 주목하자라고 했는데 수급 언제쯤 들어올 수 있을까요? 수급이 저점에서 들어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계엄령 선포 직전 화요일입니다. 외국인들이 선 현물 시장에서 의미 있는 매수를 보였으나 아쉽게도 정치 불확실성으로 다시 매도가 나왔다가 지금 선물 시장에서도 매수 우위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고 특히 풋 옵션의 외국인들의 매도 연속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외국인들의 포지션은 상방 포지션을 구축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수가 올라야 수익이 나는 구조가 만들어져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주목해 볼 게
외국인들이 그럼 현물 시장에서 사고 있는 종목 우리도 같이 사야 되고요. 연기금이 사서 들어올 수 있는 비중과 여지가 아주 많이 남아있다. 그러면 연기금이 사고 있는 종목도 우리가 같이 살 필요가 있다. 수급 체크하시면서 추세 유지가 되는 종목들 조금 더 수익률 극대화 가능하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수급 얘기까지 짚어주셨네요. 오늘 방송이 끝나면요. 지난주 승자인 김도영 위원의 시간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제 또 양방향 소통이 가능해진 만큼 특별한 시간 준비해 주셨죠? 네, 많이 오셔가지고 내년 시장에 대한 대응 그리고 지금부터 다음 주까지 시장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지금 현재 12월에 남은 산타랠리 김도영과 함께 잘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김도영 위원과 함께 다음 달 시장까지도 잘 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이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